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할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출력 그리고 변수 이렇게 두 가지 배웠죠. 그래서 파이썬도 이제 기초적인 내용과 심화 내용으로 좀 나뉘는데, 기초적인 부분은 언어마다 이제 특성이 비슷한 부분을 기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고 또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함수,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다른 언어에도 있는 특성이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심화적인 부분에서는 뭐 리스트, 뭐 딕셔너리, 객체, 뭐 이런 거. 뭐 이게 무조건 파이썬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뭐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뭐 어려운 부분, 뭐 다른 언어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건문, 뭐 흔히 if문이라고 하죠. 이거를 진행할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할 겁니다. 근데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필수죠. 얘를 모른다. 근데 얘는 못해요. 그래서 자, 지금은 앞에 보시고 a는 22라고 할게요. 그러면 프린트 a 중괄호 홈에 a라고 한다면 뭐 a는 22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22 대신에 25라고 쓰면 값이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ag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ag라고 했으면 똑같이 나오죠. 물론 이제 여기를 바꾸면 되겠지만 이 변수의 이름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면 좋습니다. ag는 뭐죠 그러면? 나이라는 뜻이죠. 나이를 저장할 변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를 a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에러가 났을까요? 읽어보세요. 근데 코드상의 a는 여기밖에 없죠? 이 a가 not 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 선언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된 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져 있는 것만 사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에러 메시지는 꼭 봐야 되고, 이거는 파이썬 뿐만이 아니라 자바, C 언어, C++ 전부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에러 메시지. 그럼 복사하면 되고. 네임 에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 경우에 해당하죠. 우리 상황과 잘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네임 에러는 함수가 없거나 변수가 없거나 또는 찾을 수 없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 이 코드상에는 a가 없으니까 쓰려면 ag를 쓰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 변수 이름을 좀 짓는데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나이가 이제 25이니까 만약에 성인이라고 했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거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좋을까요? 나이를 25이라고 해놨으면 성인이잖아요. 근데 실행했을 때 둘 다 나옵니다. 왜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면서 출력문 두 개를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나오는데 어떤 거는 안 나오게 하고 싶고 어떤 거는 나오게 하고 싶고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if. 자, if 무슨 뜻이죠? 만약에 라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나이가 파이썬은 이제 괄호를 안 써도 되죠. 나이가 뭐 20세 이상이다. 등호.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연산자, 비교 연산자인데 페이지에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라고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등호가 하나씩 붙어 있으면 포함관계가 있는 거고, 따라서 포함관계가 없으면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20살이면 성인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종속시켰는데 파이썬은 문법이 다릅니다. 파이썬은 중괄호를 안 쓰고 콜론을 씁니다. 콜론. 어떻게 해석을 하냐?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참이면 이 안쪽에 있는 구문을 실행하겠다인데 이 안쪽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시면 안쪽은 없는 상황입니다. if문이 가지고 있는 이 구문은 없어요.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main.py의 4번 줄 여기서 발생했는데 그 에러는 인덴테이션 에러고 뭔가 왔어야 하는데 안 왔대요. if문 다음에 자, 이 인덴트 뭐 인덴테이션 무슨 뜻일까요? 인덴트 이거 리플 설정하면서 같이 했죠?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 오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자바나 C에는 들여쓰기 오류는 없는데 파이썬은 들여쓰기 오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문법으로 치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 if문 밑에 즉 여기 콜론이 온 다음에 들여쓰기가 한번 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들여쓰기를 한번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라 안 하죠? 들여쓰기도 이제 그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반드시 한 번, 딱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 해야 돼요. 두 번 하면은 이거는 온라인 툴이라서 얘가 알아서 조금 눈치껏 대응하는 것 같은데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 안 하네? 어쨌든 한 번이라고 해야 돼요. 한 번만. 그러면 이건 맞을까요? 안 맞죠? 콜론 바로 다음에 오는 애를 들여쓰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의 기준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먼저 미성년자의 조건 20 미만이죠. 그리고 콜론 다음에 엔터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거를 없애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같은 에러 발생합니다. 콜론을 썼으면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한번 무조건 하고 어떤 내용을 써야 돼요. 근데 쓸 내용이 없다. 그때는 패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20살 미만이면 미성년자다. 그러면 이제 나이를 바꿔서 18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식이 참이면 이 안쪽에 딸려있는 문장을 실행한다고 했어요. 미성년자가 나오는 이유는 얘는 거짓이잖아요. 18이 2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건. 근데 18이 20 미만인 거는 참이죠. 그래서 안쪽 실행된 겁니다. 그러면 좀 반대로 어떻게 나올까요? 성인과 미성년자 중에 출력되는 건 성인이 나오죠? 자, 이거는 조건을 잘못 설정한 겁니다. 조건식을 잘못 짜면 당연히 틀린 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20살이면 성인인데 안 나오는 이유는 이 포함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산자도 잘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포함 관계 써가지고 19세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이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 나오겠죠? 일단은 이 상황일 때는 조건 같은 거 없고 그냥 출력해라죠. 근데 이 부문이 있을 때 해당 이 부문에 종속된 부문은 이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실행될지 안 될지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식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식 내가 이 코드 런 버튼 누르면 실행할까요? 두 개 다? 둘 다 실행합니다. 둘 다 실행해요. 왜냐면 이 안쪽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될지 안 될지 결정하려면 참거짓을 알아야 되는데 그 참거짓을 알기 위해서는 실행해야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실행하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된다는 게 이 조건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건을 좀 논리에 맞게 잘 줘야 돼요. 왜냐면 이 컴퓨터는 문법만 잘 지키면 실행하는데 그 실행하는 그 과정에 논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논리에 맞게 조건을 잘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프린트 느낌표 3개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 샵 3개.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느낌표도 나오고 샵도 나오죠. 왜냐면 이 샵과 느낌표를 출력하는 문장은 중복되지 않았잖아요. 앞에 들여쓰기가 없어요. 얘네는 들여쓰기가 있고 어딘가에 중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들여쓰기 해보죠. 이때는 뭐만 나올까요? 나이가 22이에요. 조건식 실행하죠. 참 거짓인지. 실행했는데 참이에요. 맞는 말. 그러면 이 안쪽 내용이 실행돼서 성인과 느낌표 3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실행해보고 실행해보는데 22가 19 이하래요. 거짓이죠. 틀린 말이라서 실행 안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성인과 느낌표만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들여쓰기 하나로 결과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들여쓰기 여기서 한 번 더 하면은 원래는 뭐라고 했는데 아까 봤을 땐 뭐라 안 했죠. 근데 이번에 또 뭐라 하네. 이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 문장이 나오기 전에 얘네 둘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 콜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unexpected indent라고 나오는 거고 예상치 못했대요.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에 따르면은 들여쓰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5번 줄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하나 없애주고 실행하면 이번엔 8번 줄에 대해서 뭐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만약에 들여쓰기가 헷갈린다 그럼 해당 문장이 그 나오기 전에 그 전줄에서 뭐 이전 줄에서 콜론이 나왔는지 몇 개 나왔는지를 보세요. 콜론이 1개 나왔으면 들여쓰기 한 번 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 콜론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들여쓰기 한 번 했죠. 이런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하나 더 여기서 10 더하기 15 아니 10 더하기 5라고 했고요. 10 더하기 5는 15죠. 물론 이제 이 대입연산자가 아니라 그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10 더하기 5는 15라고 했고 10이 5보다 크다 라고 하면 여기는 결과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결과 참이죠. true. 맞는 말이니까 파이썬에서는 맞는 말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t 이렇게.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정수와 정수 간의 사칙연산은 정수가 나오고 정수와 정수의 비교연산에는 논리값이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등호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때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은 false라고 씁니다. 대문자 f예요. 대문자 f로 써야 됩니다. 자바를 배웠으면 자바에서는 소문자로 쓰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소문자 f로 쓰면은 변수로 취급할 겁니다. 색깔이 다르죠? 일반 변수의 색깔과 똑같죠? 그래서 대문자 f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논리연산의 결과는 논리값으로 나오는데 논리값에는 true와 false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맞다 틀리다라 두 가지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번엔 진짜로 같다는 의미. 2는 2랑 같다, 맞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정수현상 남겨두고 1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true가 나왔고, 이거는 처음 보죠? 느낌표든. 자, 느낌표든 얘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1과 1은 다르다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 결과는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false라고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다르다라기보다는 다르다의 의미는 맞는데 여기서 이 느낌표의 의미 얘는 not이에요. not. 물결표로 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도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 나이 값이 22로 설정되어 있을 때 이 조건식의 결과는 각각 몇으로 변할까요? 여기서는 true로 변하죠. 여기서는 false고. 그러니까 이 비교 현상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false면 거짓이니까 안쪽 실행 안 되고, true면 참이니까 실행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아예 true를 써주면 어떨까요? 이때는 무조건 참이죠. 그 의미 자체가 참이니까 얘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러면 여기를 false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를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18로 해볼게요. 실행됐습니다. 실행된 건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여기가 무조건 거짓이니까, 무조건 거짓이라서 이 안쪽 실행 안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조건식이 거짓이었으니까 안 나온 거고. 아시겠죠?